신데렐라 게임 70화 예고를 보면 마지막에 구하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여진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며 끝이 났죠. 과연 구하나는 누구를 집으로 부른 것일까요? 오늘은 구하나가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최명지와 윤세영에게 천벌을 주게 되는지 통쾌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구하나는 신여진의 집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신여진은 구하나의 변한 옷차림과 강한 눈빛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구하나는 다시 은총이에게 상냥한 태도로 접근했고, 은총이는 구하나를 만나서 기뻐했죠. 구하나는 신여진과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은총이 곁에서 돌볼 사람이 필요하실 겁니다. 은총이가 저를 많이 따르는 것도 아시죠? 신여진은 차가운 시선으로 구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구하나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알아차리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구하나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은총이의 입주시터가 되겠습니다. 이 집에서 은총이를 가까이서 돌보며 은총이가 불안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신여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예상하지 못한 제안에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하나는 침착하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미 은총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해한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신여진은 천천히 손가락을 깍지 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하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총이는 구하나를 유독 따랐고 그녀가 없을 때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집에 구하나를 들이는 것은 신여진에게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오겠다고? 신여진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네, 회장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신여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조건이라니? 구하나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방과 은총이의 방을 따로 마련해 주세요. 은총이와 저는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은총이도 독립적인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테니까요. 신여진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구하나의 말을 면밀히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구하나의 존재를 무작정 배척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은총이가 그녀를 찾을 때마다 달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신여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내 말대로 해주지. 하지만 내 결정이 바뀌지 않도록 행동 조심해라. 내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방식대로 움직이는 거다. 구하나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구하나는 신여진의 집으로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신여진의 내부를 흔들어 놓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신여진은 거실로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고요하게 자리에 앉았지만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윤세영과 최명진은 긴장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영이, 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을 비워라. 앞으로는 최명지와 함께 방을 쓰게 될 것이다. 순간 윤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방을 왜 빼야 하죠? 신여진은 차가운 시선으로 윤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변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방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곳이야. 윤세영은 당황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오래 살았어요. 제 방을 갑자기 빼라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신여진은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구하나가 은총이를 돌보기 위해 이 집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그녀에게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내 방을 내어주는 게 맞겠지. 윤세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최명지를 쳐다보았고 최명지 역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구하나가 왜 이 집에 들어와야 하죠? 윤세영은 신여진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너는 내 결정을 따르기만 하면 돼. 신여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주장할 권리는 없다. 윤세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불안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구하나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구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총이는 안정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집에서 돌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윤세영은 구하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때문이었구나. 그녀는 이를 악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구하나, 내가 감히 내 자리를 빼앗아? 두고 봐. 그렇게 윤세영과 최명진은 같은 방을 쓰게 되었고, 구하나는 새로운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구하나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신여진의 집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윤세영은 구하나가 누구를 부른 것인지 궁금해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수의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삿짐 업체 직원들과 인테리어 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윤세영의 방을 정리하며 방 안에 있던 모든 가구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윤세영은 놀라며 저항하려 했지만 신여진이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며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직원이 윤세영의 침대 밑을 치우다가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가짜 복대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보니 은총이가 예전에 윤세영의 복대를 발견했고 그 사실을 구하나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에게 윤세영의 방을 빼달라고 제안한 이유가 바로 이 복대를 세상에 공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천천히 복대를 집어들고 신여진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향해 보이며 윤세영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세영, 이게 대체 뭐 하는데 쓰는 물건이지? 윤세영은 입을 꾹 다물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황진구가 천천히 앞으로 나와 윤세영을 노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윤세영, 그동안 가짜로 임신한 척했던 거였어? 황진구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신여진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더욱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세영, 그리고 최명지, 너희가 감히 나를 속이다니. 신여진은 이를 악물며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윤세영과 최명진은 마지막까지 변명하려 했지만 신여진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세영과 최명진은 짐을 챙겨 허겁지겁 집을 나섰고 구하나는 그녀가 세운 첫 번째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구하나의 계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지석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누나, 최명지와 윤세영의 거짓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 뭐라고 지석아? 제대로 말해봐. 구지석은 숨을 고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윤세영과 최명지가 유진이 사고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구하나는 충격을 받은 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윤세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짜 임신을 꾸미면서까지 숨기려 했던 비밀이 분명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구하나는 신여진에 대한 복수를 잠시 접고 친구였던 유진이의 사건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지석과 구하나는 끈질긴 노력 끝에 최명지와 윤세영의 범죄 증거를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 유진이 실종 당시 사건 기록을 뒤졌고 CCTV 자료와 관계자들의 증언을 하나씩 확보해 나갔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최명지가 유진이의 사고를 위장했으며 윤세영이 유진이 실종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강력한 증거들을 모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마침내 최명지와 윤세영은 체포되었습니다. 구하나는 경찰서 앞에서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진실을 밝혀냈어. 유진아, 편히 쉬렴. 그렇게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하나의 행복한 미래뿐이었습니다. 윤세영의 거짓이 하루빨리 공개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